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전재균입니다. 오늘은 마을 읍면동에는 무슨 봉사단체들이 있는지 최소한의 봉사단체만 가지고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늘 그렇듯이 시 한 편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의 소리, 박서형.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린다. 새들이 다른 나무로 달아난다. 삐삐삐삐. 새들의 소리는 다 다르다. 비슷한 소리가 있어도 조금씩 다르다. 서로 다른 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일까? 기뻐서 슬퍼서 우리가 하는 말처럼 새들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닐까? 바람이 부네. 새들이 다시 날아간다. 까까 짹짹 삐삐. 김범용의 겨울비는 내리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에 있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수원 방송이고요. 공동체 라디오예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는 그런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일반 FM 방송하고는 좀 달라요. 사단법인 자체가 달라서요.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원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태어난 FM 방송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읍면동, 우리 수원시는 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동에는 무슨 봉사단체들이 있을까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대표 조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뭘까요?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회의 의견은 뭐냐면 주민의 의견과 권리를 대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내용은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내용 중에는 교육도 있고요, 행사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체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봉사단체들하고 겹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는 총괄하는 주민자치회로 명명하고 있어서 사실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그 동을 대표하는 대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철의 내일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철의 내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가 거의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든 주민자치회가 있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뭐를 하냐면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현 장소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자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수립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팩트별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도 있고 수탁받은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자면
인원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을마다 다르긴 하지만 20명에서 50명 사이에 수원시는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도 해야 되죠. 주민 제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주민총회를 해야 됩니다. 매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주민자치회가 뭘 했는지 감사보고도 해야 되고 또 행사보고도 해야 되고 결과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죠. 그런데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분을 잊어버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토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특징적으로 말한다면 주민의 대표성이 있고요. 자율성과 참여가 있고요. 자치활동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빛나게 발전하는 마을도 있고요. 잘 못해가지고 후퇴하는 마을들도 있어요. 여기서 후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요. 정체되거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마을이 공동체로서 누구나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닌 끼리끼리 하는 그런 마을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주민자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DJ 덕의 겨울 이야기 듣겠습니다. DJ 덕의 겨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읍면동에 있는, 수원시에는 동에 있는 봉사단체 중에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활동가에 가까운 활동을 많이 하신,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일 테고요. 이 단어가 처음이고 생소하신 분들은 뭐 이런 단체도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당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그리고 여기 단체는 뭘 하냐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주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치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과 연계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제일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중요한 건 이 봉사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1차적으로 해보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상담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무보수 봉사단체다 보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가가실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을 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만 답변하는 거하고는 그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게 있다. 뭐 하는 곳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봉사단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DJ 덕의 미녀와 야수 듣겠습니다. DJ 덕의 미녀와 야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요. 읍면동의 봉사단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저희 코너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그러니까 간접 시사 프로그램이죠. 봉사단체들을 소개하고요. 봉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총회나 또는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수원에는 세비톡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시에 건의하는 건의 내용을 있거든요. 그것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코너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이라고 하는, 수원시는 동이죠. 동에는 어떤 봉사단체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는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뭘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 새마을회 아시죠? 새마을 운동중앙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새마을회는 근면자조 협동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개성 발전시키고 기후위기 극복과 함께 잘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공동체 정신이잖아요. 마을 공동체 정신. 이 마을 공동체 정신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이죠. 그 단어가 조금씩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면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근간을 이루는 봉사단체로서의 순서를 따지면 근대사회의 1순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역사도 깊고요.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마을의 안에 새마을 문고도 있고요. 새마을 분여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마을회 소속의 분여회가 있는가 하면 별도로 읍면동에 별도로 분여회를 갖춘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름의 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양함을 포용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여회가 따로 있거나 새마을에 소속에 있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새마을회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누구나 잘 아는 새마을 운동이라서 아마도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리라 보고 이번에는 노래를 바로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2PM의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수원 FM 방송이에요. 수원 FM 방송,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계속해서요, 읍면동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동을 말하는 거죠. 동에는 무슨 봉사단체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분여회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여회가 조금 전에도 노래 듣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회 소속의 분여회가 있는가 하면 별도로 분여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괄해서 그냥 분여회로 하겠습니다. 그럼 분여회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습니다. 봉사활동, 환경보호운동, 잘살기 운동, 이러한 다양한 운동을 펼치는데 분여회가 빠질 수 없잖아요. 사실은 마을마다요, 동네마다 분여회 활동이 대단합니다. 특히 그 노약자들한테 가을에 김장해서 나눠주는 풍습은요, 아주 오래됐고, 또 거기에 깊은 맛을 담그는, 여기서 김치 맛도 깊은 맛이 있지만, 마음을 깊이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풍습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분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여회가 있기에 우리 마을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고 풍요를 느끼는 공동체적 의식을 갖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분여회야말로 정말로 마을마다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부녀회가 부녀회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노약자 케어라든지 어린이들 봐주기라든지 각종 단체에 지원을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여러분들을 있기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부드럽고 삶의 행복을 공감할 수 있어서 부녀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듣고 오겠습니다.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밀어가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것에 단 한 번도 못 가는 이 청춘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해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독한 인생 포기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읍면동에 있는 이장 통장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장 통장들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 협의회도 있고 통장 협의회도 같은 의미겠죠. 지역마다. 그러면 통장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통장들은 뭘 하시냐 이거죠. 동면읍에 계시는 행정과에 가교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지 한번 내용을 깊이 있게 쳐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통장들이 주민들과 행정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역 현황입니다. 현황, 관리, 시설 확인, 재난 재해 시 긴급 조치, 지역 개발 사업 협조 및 지원, 마을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통장협의회에 들어있는 통장님들은 이건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위험,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마을을 정비할 것도 있고요, 지역 개발을 하는데 협조도 돼야 되고요, 또 재난 재해 시 긴급 조치도 가능해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통장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에요. 늘 통 안에나 마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합쳐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 것들 중에서 급여를 받고 있냐? 너무나 조금 받고 있죠. 교통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통비 받는 거라고 또 누가 그러더군요. 월급 받는 거라고. 월급은 월급이겠지만 그게 교통비지 그게 월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사정신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내가 그 월급 받고 그 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통장 역할, 이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기에 마을에서 안전하고 긴급 재난 구조나 긴급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도 우리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믿고 방송을 통해서 재난 재해를 피해갈 수 있잖아요. 즉역에서 방송으로 이장님이 지금 비가 많이 오니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니 마을 해관으로 모이십시오. 우천에 밖에 나가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의 역할을 간과해서도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재난재해뿐 아니라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있으면 도와준다든지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만 해도 1년 중 바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 이장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 주시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DJ 덕의 나 이런 사람이야 듣겠습니다. DJ 덕의 나 이런 사람이야 듣고 왔습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막 전해드렸고요. 읍면동, 수원시에는 동이죠. 동에 있는 봉사활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게는 한 10개에서 많게는 25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죠. 시간 나는 대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요, 그 시골에 가면 농민회도 있어요. 도시에는 상인회도 있고요. 청년회, 노인회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도시에서나 지방에서나 지금 한참 활동이 많은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마을 만들기 단체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주민자치회도 있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도 있었고, 새마을회도 있었고, 통장님들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는 뭘까요? 마을 만들기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추진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마을의 문제를 무엇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인식하고 찾아내서 해결 방안을 찾아 추진까지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행정과 협의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또 시청과 또는 군수나 그런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추진합니다가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그 사례 하나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홈의 실동에는 자유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아이들을 공동 육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케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자유학교라는 이름으로 공동 케어를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린이들이 뭘 느꼈냐면요. 그 마을 안에서 자유롭게 어느 엄마, 얼굴을 모르는 엄마를 만나도 또는 얼굴을 모르는 아빠를 만나도 편안하게 아저씨 또는 사장님 또는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뭐 좀 해주세요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마을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는 모르는 분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죠. 위험할까봐. 그런 만큼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게. 거기는 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냐면요. 놀이터가 7개가 있는데 일괄되게 놀이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른들은 어른들이 쉴 곳이 없다고 그러고 중장년은 중장년들이 쉴 곳이 없다 그러고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 해에 독일까지 가서 도대체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견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내는 모든 국내에 좋은 놀이터는 다 가봤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랬습니다. 놀이터라는 것은 안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놀이터를 통해서 모험심을 길러야 된다. 즉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을 때 어떠세요? 보세요. 놀이터는 안전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놀이를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몸소 위험을 본인이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놀이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민식동은요. 그 아파트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놀이터는 특수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어른들만 노는 놀이터, 또 어느 놀이터는 어린이만 노는 놀이터, 또 어느 놀이터는 청년들이 노는 놀이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어린이들 노는 놀이터 따로 어른들 노는 놀이터 따로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쉴 곳이 있고 놀 곳이 있고 어린이들도 어린이들 전용이다 보니 어른들한테 간섭을 받지 않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마을 만들기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마을 만들기가 뭐라고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사례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례였습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마을 만들기의 문제를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2AM의 죽어도 못 보내.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듣고 왔습니다. 벌써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마을에 무슨 봉사단체들이 있는지 소개시켜드리는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더 좀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수철의 정신 차려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